Rainy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ment. 충성! 안녕하십니까, 용운의 이승규입니다. 짠! 라이젠 7 7800X 3D 8 모델이 드디어 제 손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아쉽게도 성능 리뷰는 제가 한 발 늦을 거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성능은 지금 제가 이 영상 올리는 시기에 하드웨어 컴퓨터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왜? 7950X3D와 13900K 같은 걸 갖다가 아득하게 따돌리는 게이밍 성능이기 때문이죠. 배그 이기고, 로스트 아크 이기고, 도타 이기고, 오버워치 7950X3D보다 1프레임 덜 나오네요. F1 22 이기고요. 사이버펑크 이기고,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 던 압도적으로 이기고요. 토탈워 3 킹덤 이거 같은 경우에는 70프레임 정도 앞섭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도 1프레임 뒤집니다. 이거는 다 4090 기준이고요. 다른 그래픽카드를 쓰면은 오히려 갭이 줄면 줄었지 더 넓어지지 않을 테니까 이게 최대한 갭이 벌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도대체 이 CPU는 7950X3D보다 빠른가에 대한 가설을 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좀 논의를 드릴게요. 저도 궁금해요. 제 딴에 머리를 굴려서 가설을 몇 개 세워봤어요. 첫 번째 가설은 L3 캐시가 다른 거 아니야? 아니, 똑같아요. 되게 흥미로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요거서는 144메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AMD 사이트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7950X3D의 L3 캐시는 128메가. 그러면 이번에 AMD 7800X3D의 L3 캐시는 96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32메가가 더 많은 쪽이 더 유리한. 근데 이거는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물어봤죠, AMD 코리아 직원분한테. 이거 결과를 좀 믿을 수가 없는데 7950X3D에 CCD를 하나 꺼도 똑같습니까? 했더니 똑같대요. 그래도 7800X3D가 더 빠르대요. 그러면은 뭐 클럭이 더 높아서 아니, 클럭 높지 않대요. 자, 이게 AMD 7900X3D의 다이샷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노멀코어 같은 경우는 32명 가지고 있고 얘가 96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128이라는 거예요. 얘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쪽 CCD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 L3 캐시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클럭이 더 적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첫 번째 가설이 L3 캐시 차이가 아닐까 했는데 이건 아니야. 확실히 아니에요. 팩트로 아니에요. 완전 거짓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아키텍처가 달라졌다. 지금 아키텍처가 뭐였죠? 젠4죠. 젠4 플러스 같은 걸 수 있어요. 근데 젠4 플러스고 새로운 공정 도입했으면은 AMD에서 홍보 자료가 있겠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 CCD와 IOD라는 게 있어요. 얘가 CCD고 얘가 IOD인데 코어 집합체라는 뜻이고 인풋, 아웃풋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IOD예요. 이게 두 개 CCD가 있을 때 구조예요. CCD1, CCD2 마치 7950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16B 써있는데 이게 어느 단위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이클당 16B인 것 같은데 이게 쓰기는 16이고 읽기는 31이에요. 뭐로 하냐?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걸로 해요. CCD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클럭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증거가 전혀 없죠. 뭐 밝혀진 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세 번째 가설을 내보는데, 인피니티 패브릭이 CCD 하나에 더 유효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증거가 전혀 없어요. 밝혀진 바도 없고 실험된 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가설, 7950X3D의 성능이 봉인이 돼 있다. 7950X3D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등으로 성능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종국이 되면은 7800X3D와 7950X3D 성능이 같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진 CPU에서 오히려 얘가 더 코어가 많으니까 둘이 같아지지 않을까? AMD는 항상 성장형이었으니까 뭔가 이쪽에 버그가 산존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이쪽이 쉐커가 덜 된 거 아닐까? 라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그거를 감안하기에는 워낙 성능이 7950X3도 성능이 좋게 나오기도 했고 이 가설도 그렇게 명백하게 맞는 가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CD 최적화 아니면은 이제 7950X3D의 성능 개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뭐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좀 적어주시고, 만약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진짜 나도 도저히 모르겠어. 좋아요와 구독 뿌잉. 자, 두 번째로 지겹다.
이런 종류의 하이엔드 CPU 이제 공랭으로 잡혀도 되지 않았습니까? 차력수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거는 발열에 약한 L3 캐시가 위에 적층이 돼 있는 그런 구조니까 얘는 그러면은 좀 잡혀야 될 거 아니야 발열이. 그래요. 잘 잡히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녹투아 D15 예전에 왕이었다가 지금 많이 내려간 친구고요. 오늘은 드디어 맞는 브라켓 찾아 넣었는데 근데 이 브라켓이 완벽하게 맞는 브라켓은 아닙니다. 보드는 그냥 평범한 B650 보드입니다. 자, 얘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클럭 다 걸었을 때 순정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순정 상태일 때 4691 나옵니다. 클럭은 뭐 거의 한 4.7 나오는데 온도가 83도에서 안정화가 되고 총 먹고 있는 CPU의 와트 수는 73와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CPU 전체가 4와트고 코어는 55와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맥시멈 온도 84.1도로 완벽하게 방어가 됩니다. 내가 게임을 좋아해. 그러면은 무조건 공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은 쿨러가 지금은 아니니까 더 성능이 좋은 쿨러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더 좋은 성능이 나오겠죠. 그럼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진짜 안타까운 소식 하나 있죠. A620 칩셋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AMD 오피셜로 TDP 65W 제한이 됐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칩셋에 TDP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CPU는 A620 칩에 넣었을 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나요? 8와트 차이로 안타깝게도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AMD의 커브드 옵티마이즈 기능이 A320에서도 PBO2 커브드 옵티마이즈 기능이 된대요. 이 기능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AMD가 정확하게 밝힌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커브드 옵티마이즈가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그리고 이걸 넣으면은 전기 소모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부분의 유저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즉 A620도 전압 다이어트가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게 전압 다이어트가 돼서 65W 이하의 전력 소비를 가지면서도 지금 코어가 몇 가지 터졌어요? 약 4.7까지 터졌죠. 4.7까지 터지면서 전기를 실제로 적게 먹을 수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A620에서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죠. 자, PB 어떻게 넣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전 바이오스 넣도록 하겠습니다. B650 에어로 G의 바이오스 버전 F6A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다 일단 내버려 두고 커브드 옵티마이저만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올코어, 폴코어 있는데 올코어로 가. 포지티브 말고 네거티브로 바꿔서 네거티브 20을 줘봅시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도 안 줄었어? 왜 이러지? 라이젠 마스터로 넣어되나? 라이젠 마스터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가 2도 줄었어요. 마이너스 20은 별로 효과가 없나 봅니다. 라이젠 마스터에서는 3D 코어를 아예 건들 수가 없네요. 지금 저는 올 코어를 네거티브 40으로 줬습니다. 기대됩니다. 좀 낮게 나오면 좋겠는데 미치겠네. 왜 이래.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커브드 옵티마이저를 갖다가 마이너스 40으로 줬어요. 총 전력량이 들어간 똑같아. 계속 72W 75W 사이에. 네거티브로 너 낮은 값을 주면 줄수록 저 전압이 다이어트 돼가지고 발열이 적어지는 게 맞는데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클럭이 지금 4.7에서 4.9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CPU 멀티코어 점수가 벌써 1000점이 올라버렸어요. 아까 19,000점 나왔는데 지금 18,000점 나왔습니다. 즉 이 CPU 같은 경우에는 PBO를 주면 줄수록 총 발열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남은 양으로 클럭을 올려버리네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BO 다이어트를 함과 동시에 전력 제한까지 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졸지에 오버클로킹 차력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이어트 해봅시다. 이 모든 건 다 뭐다? A620을 갖다가 65W TDP 제한을 건 누군가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은 총 밀리와트니까 65W 제한에 걸리는 거죠. PBO 리미트를 매뉴얼 놓고 PPT 리미트 미리 와트를 갖다가 65,000원 바꿨습니다. 그럼 65W 제한 되겠죠? 봅시다! 진짜 되는지. 칼같이 여기서 65W 걸리죠. CPU의 온도도 73도고요. 그렇다면은 코어의 클럭은 어떠냐? 4.8이다. 네거티브 40을 걸고 PPT 리미트를 65W로 걸었을 때 클럭을 4.8까지 터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코어 기준으로. 스코어도 되게 좋아요. 맨 처음 순정 상태보다 네거티브 40에 총 전력 제한을 건 지금이 더 스코어가 잘 나옵니다. 이제 A620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A620에서 이런 종류의 성능 제한이 걸리지만 PBO 커브드 옵티마이저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성능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다시 눌려. 근데 이렇게 해도 온도가 총 71도에서 좀 더 올라가나요? 총 72도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얘는 못 쓰겠다.
저는 오늘 얘를 갖다 65W로 제한을 시키면은 얘는 좀 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얘가 뭐냐면은 레이스 프리즘 쿨러입니다. AMD에서 고급형으로 나온 기본 쿨러죠. 얘를 갖다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얘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도 지금 이 온도가 73도로 나오는데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아쉽다. 요만큼 아쉽다 진짜. 조금만 더 잘 나왔으면 되는데 근데 오히려 멀티 코어 성능이 잘 나오니까 결국에는 A620과 7800X3D 조합 나갈 수 있냐? 사용할 수 있냐? 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좀 수율이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깔끔하게 잡히신다. 그래서 오늘 7950X3D보다 빠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가설을 몇 가지 세워봤는데 7950X3D가 힘숨 찐이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뭐 인피니티 패브릭이 한 개 CCD만 사용하기 때문에 뭐 더 좋은 효과를 낸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공랭 순정 상태에서 D15로 잘 버티는 걸 보니까 요즘 쿨러들은 D15보다 더 성능 좋으니까 이번에도 공랭 잘 잡힐 것 같다. 세 번째로 A620 진짜 걱정 많이 됩니다. 65W 제한인데 그래서 그걸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PBO 커브드 옵티마이즈 기능을 사용하면은 문제없이 본래 성능을 잘 끌어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용훈의 이승기였습니다. 충성! Wow.